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변함없는 봉사와 사랑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희망을 안겨주는 한미사랑의 재단의 이호재 회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을 살아있는 지식인 또는 실천하는 지성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천하는 지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성인들은 많지만은 실천하는 지성인은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시네.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호재 박사님을 일컬기를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만큼 많은 봉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봉사라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든가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야말로 생색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변함없이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를 좀 많은 봉사 얘기를 하겠는데 그 전에 그런 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고아원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십수년간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호재 박사님의 좀 과거사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고향은 어디세요? 경기도 화성입니다. 네, 화성인데 네. 힘차시더라고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요. 근데 영어를 참 잘하세요. 아니에요, 네.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고향까지 여쭤봤습니다만 뭐 나이야 항상 5, 8년 개띠신 것 같아요. 젊으신 것 같으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카츄샤 교육단장으로 아마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카츄샤 교육단장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게 교육단장인가요? 한 달에 한 3,000명 정도 교육병이 차출돼서 들어옵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요? 그 한국 군인들이죠. 한국 카츄샤. 예, 한국군 카투사라는 게 Korean Augmentation to U.S. Army입니다. 네. 카투사 그렇게 하는 건데 네. 미국군을 증원해 주기 위해서 차출돼서 근무하는 군인을 우리가 카투사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분들이 전방에 보초도 쓰고 네. 또 행정 지원도 해주고 다른 보급 지원도 해주고 이러한 뒤에서 네. 도와주는 아규멘테이션. 카츄샤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근무를 해야 되니까 네. 통할 수 있다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네. 때부터 단어장을 노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의 선생이라는 게 다 한국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선생들이 발음이 다 틀렸더라고요. 네네. 근데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고 고등학교 때도 미군 부대에 있는 근방에 미군들 쫓아다니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한마디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고 저 자신도 고등학교 때는 군사에서 10만 단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거의 어른 짓을 상기셨군요, 그냥. 해보기도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네. 근데 영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달리 공부도 잘하셨지만은 어학에 대해서 남달리 애정과 사랑을 갖고 그야말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군요.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츄샤 단장으로서 이제 카츄샤들을 교육을 활동을 하면서 한미 군사 고문단에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통역이나 번역, 중요한 문서 이런 것들의 행정 일을 거의 도맡아 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뜻밖에도 군사고문단이 이제 1군, 2군이 있는데 1군단에 원주의 캠프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참수 고문관실 통역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국방에서 내려와서 한국의 원주를 주게 되는데 지금 현 장비가 뭐가 필요하느냐 네. 그거를 이렇게 내려면은 번역을 해서 올리는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한 1년 거기서 상충하면서 교제를 좀 쌓고 그때 65년도인데 점심 때도 미국 사람들은 군인들도 점심시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점심시간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가 에어컨이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 65년에 한국에서 에어컨 구경하기 힘듭니다. 네. 서울 시내 어느 회장 사무실이나 들어가야 되지. 내가 거기 갔으면 에어컨 쫙 나오는데 너무나 천국 같은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이 이런 건가? 미국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미국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공부 좀 더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싹 들기 시작을 거기서 했습니다. 계시다가 이제 미국을 몇 년도에 오셨나요? 69년도에 처음 69년도.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오실 때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유학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국무성에서 네. 각 나라에서 이 상과대학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시험을 봐서 예. 이제 그 한국 내에서도 한 명이 되게 선발을 합니다. 거기 시험을 봐서 제가 1등으로 합격을 해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상당한 그 실력이 있는 학생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에 좀 선택됐다라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 입증됐다라고 생각할 수 그 있을 세 것 가지를 같아요. 시험을 보더라고요. 영어하고 전공하고 상식. 예. 그 세 가지를 시험을 보는데 아마 그래도 영어가 미국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앞섰고 우리 고려대학 이런 데는 시골 사람들이 많아서 네.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총장실에 뭐 외국 대사가 왔다 그러면 학생회관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인기가 사회를 보게 많으셨겠어요. 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퍼퓰러했습니다 그때. 영어를 잘함으로 해서 또 한미 고문단에 네. 계셔서 또 한미 간의 군사 행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과 봉사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유학을 오셔서 텍사스로 처음에 오셨습니까? 네, 처음에 시카고로. 시카고로 노스웨스턴 노스웨스턴 대학에 대학으로 오셨다가. 왔었다가 뉴턴 스쿨에서도 공부하셨던데 그건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박사학위를 뉴스쿨 뉴스쿨에서 하시고 재정학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국가 살림이라는 게 경세재민이기 네. 때문에 이 국가 경제를 다루는 거 하려면 재정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국가세 출입, 국가세 유습 이런 거를 해서 소위 그 웰페어 에코노믹스 관계가 되죠. 정치를 네네. 잘하려면은 이 나라 살림을 잘 꾸려 나가는 걸 하기 위해서는 재정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학, 퍼블릭 파이낸스를 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 뭐 빙햄턴에서도 하신 것으로 그건 이제 네. 석사를 이제 빙햄턴에서 했고 거기서 석사 끝나시고 박사는 PhD를 뉴스쿨에서 하셨군요. 뉴스쿨하고 NYU하고 이 엑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면서 이제 주로 이 제 경제학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왔지 않았겠어요? 네. 영국, 프랑스, 독일 그쪽에 네. 학자들이 뒷걸음치는 일들입니다. 전부 누가 뭘 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자본주의의 시조는 스코틀랜드의 아담 스미스고 예. 또 이 자본론을 쓴 칼 막스는 독일 사람 아니겠어요? 네. 헤겔의 유심론적 사관을 유물린적 사고로 바꾼 것이 칼 막스입니다. 네. 그게 오늘날 이 소셜리즘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담슨이라든가 칼 막스는 많이 들어봐서 생각이 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구체인 것은 모르지만 예. 아담 스미스, 칼 막스에 대한 이런 경제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기억이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삼스럽게 또 경제에 대한 그 시작은 이제 유럽을 통해서 프랑스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그 부분은 이제 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시고 거기서 또 그 후학들을 위해서 교편을 잡으셨어요 교수로? 저 주립대학에서 좀 가르쳤습니다. 주립대학에서요? 그리고 계속 미국에 계셨나요? 쭉 미국에 있었죠. 네. 그리고 집사람이 여기서 살고 싶대요. 나는 여러 학교에서 좀 여기 유혹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고향이 화성이니까 네. 그 시골 사람들은 집 고향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경기도 화성. 네, 우리 또 외숙이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내가 지금 과수원이 많았던 곳 같아요. 그건 저 소사고. 그렇습니까? 그 화성 쪽은 서해안 쪽이라 네네. 6.25 때는 간첩이 억수로 넘어왔어요. 네네. 우리 뒷산에 깔렸었어요. 네. 그때 어렸을 때에. 예. 이제 화성이 남양이 가깝잖아요. 네네. 똑딱선 태고 그 북계 간첩들이 많이 넘어오고 네. 심지어 화성이었어요. 개펄이 가깝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와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공부 끝나시고 계시다가 부시 대통령 정권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애드바이서리 역할을 한 건데 이제 제가 퍼블릭 파이낸스를 했으니까 네네. 미국의 텍스 레비뉴, 텍스 엑스펜디처 이런 쪽에 조금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간간히 이제 분석적인 내용을 올리는 짓을 했죠. 네. 상주하진 않고 한 달에 네, 한 번씩 네. 내려가서 전체 회원모임에 가서 의견을 발표하고 이제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은 이 상원의 프레지덴셜 태스크 포스라는 게 네.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상원의 대통령 자문단이죠. 네. 그 자문단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다른 분야 여러 사람들을 연결된 사람끼리 초청을 해서 이제 각기 자기 분야를 컨트리뷰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거의 8년을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 한국인으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큰 보람도 있으셨겠어요? 너무 긴장 상태에서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밖에 쳐다볼 수가 없고 네. 지 주어진 그 어젠다하고 태스크만 처리하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낭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호재 박사님께서는 그 뭐 미국의 정계, 뭐 민주공화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인맥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쳐다봤습니다. 네, 민주당,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화당. 다양한 그 정치적인 인맥을 가질 수 있었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기 전에 저는 이미 네. 그 텍사스 주지사를 했던 션 커넬리하고 가까운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도 대사관에 뭐 필요하면은 해문 해줬고 또 모토로라가 광장동에 있었어요. 서울에. 네. 그 모토로라 본사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거기 수석 변호사가 리차드 와이즈인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막 이거 도와주더라고요. 무슨 군사 고문단의 이제 통역관이라든가 또는 응. 번역, 응. 다양한 행정 요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위 장성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들이 미국에서 또 다양한 정계라든가 기타 행정가로서도 고위공직자로 많이 활동을 했겠군요. 활동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맥이 형성될 수 있는 대학 때 이제 제가 이제 고려대학 다닐 때는 이제 대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의 대학생 대표가 고대를 방문하러 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게 68년도인데 그분이 돌아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결국은 공화당의 정책위원장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학창 시절의 친분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저 길을 안내하고 그랬어요. 열로 들어가서 일해라, 열로 들어가서 이제 그건 연결했고 저는 50년, 60년 된 그 우정을 네. 계속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활동을 했으면은 그런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5.15위원을 항상 하셨어요. 이게 한 20여 년 넘게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89년부터 89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년. 27년이 됐네요. 27년 전부터 그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 5.15위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셨어요? 우리 외숙도 납북돼서 지금도 행방불명입니다. 네. 나도 두 형제를 잃었어요. 6.25 때문에. 네. 그래서 6.25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참 비참한 전쟁이구나. 그런데 그때 이 미국 사람들 연합군이 오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공사 하나가 됐다. 그건 너무나 고맙다 이거는. 정말 눈물겹게 고맙고 내 집 뒤에 간첩이 쫙 깔렸을 때 어린 나이니까 잘 몰랐지만 아버지를 노상 잡으러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방의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 한국이 공산화돼 가는 걸 보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뭐 그냥 가라신가 왔겠지만은 네. 와서 목숨을 걸고 이 청년기를 보낸 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나. 내 8개월 또 근무를 했지 않았겠어요. 네. 8개월 근무하면서 마음들이 좋더라고요. 미국 군인들이 마음이 좋고 아주 뭐 양보를 항상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려워서 그런지 뭐 얻어먹을 만 그러는데 얘들은 갖고 좀 가져. 이렇게 그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자 나도 저런 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해준 그 사은이니까 너무나 고맙구나. 그럼 내가 미국에서 산다고 할 때 뭐로 내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저녁이라도 하나 대접해 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그 사은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예, 그 뭐 식사 안 끼지만 식사 뭐 큰 돈 드는 거 알지 않겠어요? 예. 그들의 마음은 예.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작은 감사도 보답할 줄 아는 민족이구나.
이런 것을 또 미국 속에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게 돼요.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그 타임스 헤럴드 신문이 여기도 있는데 네. 그 기자가 와가지고 특이하게 봤어요. 그 이튿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 한 코리안이 있는데 그 자기들이 네.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땡큐 하는 파티를 열었더라.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게 그런 미국 면에서는 신문에. 미국 네. 속의 한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오이상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우리 이호재 박사님은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또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앞서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미 사랑의 재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미 사랑의 재단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의 어떤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예, 목적이 친선이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처음에는 본국의 그 불우한 고아들하고 네. 장애우들을 작은 힘이나마 네. 도와주자. 그게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럼 불우한 장애우라든가 예. 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것은 한국 정부나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해결할 부분인데 미국에 와서까지 그것을 굳이 생각하게 된 것은 어떤 또 이유가 원인이 있나요? 제가 재정학을 공부를 했는데 재정학의 목표가 국가 살림을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 국가 살림을 잘하는 것은 이 복지를 증가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 복지 개념은 영국에서 왔죠. 네. 그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윌리엄 베버리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보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도 복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다. 그게 그때 당시는 그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복지라는 게. 네.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복지 개념 갖지 않으면 네.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 우선 나 혼자라도 뚜렷하게 하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든 나 누가 알아주지 주든 주지 않든 대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 안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이제 학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학가가 아니라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식은 남 못지않게 많은 걸 갖고 계시지만은 그런 그 많은 돈들을 지금 거의 15년 동안이네요. 15년 동안 한국의 고아원이나 또는 그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 이런 사람들한테 뭐 또 음악회나 그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이런 것들을 해마다 계속 빠지지 않고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런 활동, 그런 지원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네. 그 한국의 지방 정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방 정부에서 그 부원 아이들을 찾아주십시오. 네. 20명, 20명, 30명 고아원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그 한국에서 오페라 악단들인데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자기들이 그 음악회를 열어드리면 안 되겠느냐. 제가 반대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출연료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래요. 네. 가면은.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자기들 출연료 없이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작년까지 해온 겁니다. 그 8명의 오페라 가수들이. 그래서 저기는 아주 자기는 내가 이걸 관둘래도 그분들이 얼굴 때문에 못 관두겠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희생을 해온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모금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도 왔다 갔다 모금은 하셔야 여기서만 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힘이 들지만은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주 만족스럽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내가 힘들어도 더 많은 모금을 해서 아이들을 20명이 아니라 30명씩 더 늘려줬으면 얼마나 그걸 해보지 좋습니까? 않고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 기쁨과 행복은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거. 내가 수많은 몇밀리언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려고 그래도 은퇴를 말에 입에 나왔다간 쏙 들어가고 그럽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계속 가지실 건가요? 제가 숨을 쉬는 동안은 네. 그냥 도와주다 가고 싶습니다. 네. 참 이번에 9월 달에 갑니다. 9월 달에. 실천하는 지성인, 살아있는 지식인 그 말이 참 왜 불러졌는지 제가 지금 이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호재 박사님께서는 한미 사랑의 재단을 통해서
늘 어렵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사랑과 봉사를 변함없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감사, 기쁨을 준 사람들은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감사를 보답할 줄 아는 마음을 또 실천하는 그런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데 우리 동포사회나 또 우리 2세, 1.5세 또 고국에 있는 동포들의 국민회에도 많은 교감을 주고 계세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좀 많은 그 교훈을 주시고요. 또 저서도 많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예, 저서도 글도 많이 쓰고 네. 있습니다. 그 분야가 인권 분야, 네. 복지 분야, 성장 분야, 또 평등 분야 네. 여러 곳을 제가 타치해서 많이 언제 또 써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렇게 이게 좀,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간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한미사랑의 재단 이호재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감사와 봉사가 무엇인가를 또 일깨워 주시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